어제 검찰이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죠. 어제입니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4달 6일까지 연장해 주세요 신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 이제 연휴인데 주말쯤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과연 방문을 하면 구치소를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에 응하나. 여기 친정이라고 돼 있죠.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조사할 때 응할까? 이겁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윤 변호인단 서울중앙지검 방문해서 의견 전달, 일정 조율은 아니다. 의견을 전달했다. 근데 일정 조율은 아니다. 무슨 의견을 전달하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방문했다는 내용까지 좀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소정빈 변호사, 검찰은 연휴가 있어도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피의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공수처에 수사하다가 사건을 넘긴 거잖아요, 검찰은. 그럼 공수처의 수사와 지금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 수사는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실 뭐 기본적으로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보다도 이제 검찰은 결국에는 기소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기소에 필요한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었는지 물론 공수처도 당연히 기소를 전제를 하고 조사를 했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문성이나 경험 측면에서 기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뭐 사실관계라든가 법리적인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검찰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는 것은 이 수사와 또 그 기소를 위한 수사긴 하지만 이 질적인 측면이나 혹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기소 그리고 이후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더 꼼꼼하게 또 한번 재검토를 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수처에서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조사를 응하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는? 물론 뭐 마찬가지로 무기권을 행사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단계에서 동의를 할 겁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도 사실 그런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만약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밖에 이제 관계자들의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이제 모아졌는지를 보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그런 외부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 진술 없는 상황까지 전제를 해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망하시기에 좀 영장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일단 그러면 한 20일 꽉 차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장 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뭐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연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으면 또 이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속방이 되는 거잖아요. 석방이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사실은 뭐 사건 외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뭐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힘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법원 측에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계속 반대되는 모순되는 진술을 해왔던 모습들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연장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영철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 동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일관되게 대통령께서는 내 직분을 떼고 그 형사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가 징계심부터 먼저 받겠다. 그리고 징계심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쁘고 그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한 독수독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염된 나무에서는 오염된 열매가 열린다. 결국 공수처가 지금 했던 수사를 기반으로 검찰이 아마 공소장을 작성할 것 같은데 공수처가 여태까지 했던 수사는 첫 번째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데도 공수처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수사를 하였고 그리고 뭐 영장 쇼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독수독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수사를 공수처 수사를 기반으로 했던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명분과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면서 대통령께서는 헌재 심판에 집중하면서 묵비권으로 강제 수사가 만약에 또 된다면 예.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뭐 구인을 한다면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공수처나 검찰이나 뭐 별다른 상황이 바뀌는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최영철 위원의 전망이었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요. 친정이라서 조사 자체는 응할 건지 아니면 공수와 똑같이 응하지 않을 건지 이거는 좀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구속기간 연장해달라는 신청도 어제 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요. 무슨 티셔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임 번호가 0010 이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0010 당신과 함께 이런 티셔츠가 집회 현장에서 판매된답니다. 3만 원 정도 가격이 된다고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티셔츠를 입고 집회를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집회 현장에서 판다는 거. 그러면은 내일이 연휴긴 하지만 또 주말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저런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난 걸까요? 아무튼 저런 티셔츠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영주 소장님. 네. 이 티셔츠 얘기를 보니까 미국에 이제 선례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여러 가지 조사받고 그럴 때 머그샷도 찍고 수임번호도 받았거든요. 그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임번호와 머그샷이 새겨진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이걸 또 연상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보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이거는 뭐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란죄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저는 그냥 돈벌이 수단인 것 같아요. 국가적인 어떤 이런 비극을 앞두고 유튜버들도 보면 본인들의 어떤 조회수나 뭐 어떤 챗을 위해서 몇 억씩 벌었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의 심리 자체가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탈주범 중에 신창원이라는 사람. 그때 신드롬이 있었죠. 사회 기현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사회 기현상이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임번호를 가지고 대통령이 수임번호를 찍는 게 이게 무슨 자랑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인데 예. 저걸 통해서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어떤 신드롬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트럼프의 머그샷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뭐 높이는데 좋았던 사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상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티셔츠가 등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는 아직 뭐 알려진 게 없네요. 지금요.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설날 메시지를 좀 공개했거든요. 그 내용은 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SNS상에 글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의 편지 1월 24 그러면서 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뭐 쭉 하면서 중간에 세 번째 단락 좀 돼 있죠.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살피고 돌아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최영철 위원. 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 이 메시지.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쪽과 뭐 교통을 한 분이 예. 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자신이 탄핵 심판 그리고 네. 형사재판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반추를 하면서 억울한 측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호소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때는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전히 돌아서서 예.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굉장히 있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러한 여론이 없이는 그냥 모든 여론이 돌아서 버린다면 자신도 고립무원이 되고 예.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이 싸우려 했던 예. 국회 입법 권력의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먹혀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급상승하는 예. 좀 기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저 사람이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저렇게 행동하려 했던 이유는 무언가
국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런 분개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닌가 이러한 수긍과 수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데는 여권이 반기문이라는 새로운 대항마가 찾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는 그런 계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론을 잡고 간다면 자신의 방어권도 형성하고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좀 더 명분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여론도 따라가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저는 메시지 정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향하는 게 있고 또 여론을 좀 뭐랄까 여론을 좀 유리하게 끌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닌가 이건데요, 소영주 선생님. 저는 뭐 짧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격언 중에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왜 했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노래도 한 곡 링크 댓글에 달아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잘하지 후회하지 말고. 그 트로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떠오르셔서 말씀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변론길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